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옛 조선시대 푸른 산이 둘러싼 마을에 바람이 솔솔 부는 한적한 동네가 있었지라. 그 마을 어귀 기와집 하나가 눈에 띄었어. 그 집에선 맘씨 고운 처녀 연아가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다고. 연아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곱게 생겼지만 어찌된 일인지 혼이 날 나이가 훌쩍 지나도 짝을 못 만났지. 남정네들과의 인연이 번번이 기묘하게 어긋났던 거야. 이 이야기, 연아가 세상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엮어낸 기묘하고도 가슴 찡한 사연이야. 사랑과 운명 그리고 신비로운 비밀이 얽힌 이야기지. 자,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라. 저기 연하 낭자, 어찌 저리 곱게 생겨놓고 혼인을 못하나? 집안도 넉넉한데 참 이상하다니까. 그러게 말이다. 남정네들마다 연하한테 반했지만 다들 기묘한 사연으로 어긋났다더라. 허허, 연하, 마음이 어찌나 고운지 하늘도 질투해서 짝을 안 보내주는가 보지.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할배 할매들 수다에 연하의 이름이 오갔다고. 연하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자라며 이웃에게도 쌀한대 떡 한 덩이 나누는 마음씨 고운 처녀였지. 그런데 혼이 날 나이가 26이 되도록 짝을 못 만났어. 그 사연이 참 기묘했다니까. 첫 번째 남정네 장사꾼 최영길은 연하와 혼인 약속까지 했지만 장터에서 소 판돈을 강도에게 몽땅 털리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두 번째, 서당 훈장 박진선은 연하의 글솜씨에 반해 청혼했지. 근데 혼인 전날 그가 쓴 시집이 관아에서 금서로 지정돼 쫓겨났어. 세 번째, 양반집 도련님 김태우는 연하와 사랑에 빠졌지만 알고 보니 이미 비밀리에 혼인한 처가 있었다고. 그뿐이냐? 네 번째, 떠돌이 악사 강민호는 연하의 노래에 홀려 청혼했지. 근데 혼인날 그가 연하의 비단천을 훔쳐 달아났어. 마을 사람들은 연하의 혼인 운이 어쩜 저리 기구한지 혀를 찼다고. 연하의 기묘한 사연은 곧 마을에선 전설처럼 퍼졌다고. 다섯 번째 남정네 떠돌이 점술사 오세창은 연하의 송금을 보며 운명의 짝이다 라 청혼했지. 근데 이게 웬일이야? 그의 점술이 관아에서 사술로 몰려 쫓겨났더랬어. 여섯 번째, 대장장이 이철수는 연하의 부드러운 손을 잡고 혼인 약속을 했지만 그가 만든 칼이 도둑놈 손에 들어가 큰 화를 입었다고. 연하는 매번 이런 기막힌 일들로 혼인이 어긋나니 마을 할매들이 연하 낭자, 하늘에서 시세 많은 게 틀림없다 라며 혀를 찼지. 연하 낭자, 어찌 저리 고운 마음을 가졌는데도 짝을 못 만하나. 하늘도 너무하네. 그러게. 이철수 그 대장장이 연하 손잡고 눈물 짓던 게 어제 같은데 도둑놈 칼 때문에 망신이라니.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마음이 무거웠소. 부모님도 연하야, 내 마음이 고운이 좋은 인연 꼭 만날 거다 하며 위로했지만 연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소이다. 헌데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매가 용한 점쟁이를 소개해 주었지요. 저 산 너머 백발 점쟁이 영감, 사람 운명을 귀신같이 안다더라. 연하는 반신반의하며 그 점쟁이를 찾아갔소. 초가집 문 앞에는 약초 냄새가 진동했고 백발 영감이 연하를 빤히 바라보았지요. 영감,
제 혼인 운이 어찌 이리 기구한지 알려주시오. 도대체 왜 짝을 못 만나는 거이요? 낭자 고운 마음을 지닌 이는 때가 큰 때로 다가온다 하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요. 자네는 당장 동쪽으로 떠나시게. 혼자 정처 없이 가다 보면 아주 귀한 인연 셋을 만날 거야. 동쪽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리고 또 셋이라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허허, 더 묻지 말고 가보거라. 운명이 낭자를 인도할 것이니. 연하는 점쟁이 영감의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렸지. 근데 그의 눈빛이 어째 깊은 샘물 같은 것이었어. 연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지. 동쪽으로 가보라는 영감의 말을 한번 믿어볼까 해요. 부모님은 걱정스레 말렸지만 연하의 단호한 눈빛 앞에 결국 허락하고 말았지. 연하야, 혼자 길 떠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드냐? 그래도 네 맘 단단하니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시오. 제 운명 제가 꼭 찾아내고 말 테니께. 연하는 점쟁이의 말을 귓등으로 넘기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쿵쿵 뛰었더랬지. 어디 한번 해보자. 라 결심한 그녀였기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따리 하나를 든 채 동쪽으로 떠났다고. 달빛 아래 그녀의 고무신 소리가 산길에 울렸다니까. 연하는 또 보따리에 비단치마와 떡 몇 덩이를 챙겼지. 그러다 마을을 떠난 뒤에 정자나무 아래서 잠시 길을 멈춰섰어. 내 운명 정말 날 기다려줄까? 라며 달을 올려다봤더랬지. 그때 바람이 그녀의 치마를 살랑이며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듯했어. 그렇게 그 길로 동쪽을 향해 며칠 밤낮을 걸었더랬지. 헌데 그 길에서 첫 번째 만난 남정네는 떠돌이 상인 윤석환이었어. 키도 크고 말솜씨 좋은 이 사내는 장터에서 연하와 눈이 마주쳤다오. 그는 연하의 비단치마를 보곤 얼른 다가온 것이었지. 낭자, 그 치마 어찌 그리 고우신가? 어째 내 물건도 좀 봐주시겠소? 양반, 물건이 아니라 내 치마만 보시는구려? 거 뭘 파시는데요? 허허, 낭자의 미소에 홀려 정신없었소이다. 그럼 이리로 와보시오. 이 비단천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곧 장터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다오. 윤석환은 연하에게 비단천을 선물하며 저녁에 주막에서 닭주 한 잔을 하자고 했지. 연하는 그의 유쾌한 말투에 끌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덜컹거리는 것이었어. 그날 밤 주막에서 석환이 연하의 손을 잡으며 청혼을 했지. 연하 낭자, 내 맘 다 당신한테로 갔소이다. 어째 나와 함께 장사꾼의 삶을 살아주겠소? 연하는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문득 석환의 손수레에 쌓인 비단천이 눈에 밟혔지. 어딘가 낯익은 그 천, 예전에 악사 민호가 훔쳐갔던 그녀의 비단천과 똑같은 것이었다오. 연하는 곧 석환을 추궁하기 시작했지. 이 비단천 어디서 났소? 내가 알던 것과 어째 너무도 똑같은디. 그것이 그때 그 떠돌이 악사한테서 샀소. 근데 낭자도 이런 걸 쓰시오. 허나 연하는 이미 실망감에 고개를 내젓고 있었다오. 그녀의 마음은 순간 식어버리고 말았더랬지. 첫 번째 인연 이렇게 어긋났다니까. 그리고 연하는 또
장터를 떠나며 한숨을 쉬었지. 또 어긋났구나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문득 석환의 손수레에 있던 떡이 생각났어. 그녀 배고픔을 달래려 떡 한 덩이를 꺼내 먹으며 웃음이 나왔다고. 이 떡이라도 맛있으니 다행이네 하며 기운을 냈지. 다시 길을 떠난 연하가 두 번째 만난 남정네는 산속 약초꾼 조민재였지. 나무꾼처럼 우람한 이 산에 연하가 산길에서 미끄러질 뻔하자 붙잡아줬어. 낭자, 이 산길이 험하니 조심하시오. 어디로 가는 길이요? 고맙소. 동쪽으로 가는 길이요. 근데 약초꾼이신가요? 허허, 그렇소이다. 이 산의 약초는 내 친구지요. 낭자, 어째 같이 약촉해볼 텐가? 연하는 민재의 순박한 미소에 끌렸지. 두 사람 산속에서 약촉해며 이야기를 나눴더랬어. 민재는 곧 연하에게 산삼 캐는 법을 가르쳐주며 농담을 던졌다오. 낭자, 이 산삼 내 맘 같소이다. 캐려면 정성을 들여야지. 어째 내 맘도 이래 캐줄 텐가? 거 양반하는 말 하곤 참. 산삼은 캐도 마음은 못 캐는디요. 그래도 그 정성은 알아주겠소이다. 민재는 연하의 농담에 배꼽 잡고 웃었다오. 두 사람 산속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지. 연하는 곧 민재의 듬직함에 점점 마음이 갔더랬어. 근데 이게 웬일이래? 민재가 약초를 팔러 간 장터에서 그가 다른 처녀와 다정히 웃는 걸 연하가 봤다는구만 그래. 연하는 곧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물었더랬지. 거기 그 낭자는 누구요? 어찌 그리 다정하시오? 그게 내 사촌 누이요. 오해 마시오. 내 맘은 그쪽 연하 낭자뿐이니까는. 연하는 민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예전에 어떤 양반 도령의 배신이 떠올랐지. 그녀는 곧 민재와의 인연도 놓쳤다오. 두 번째 인연이 또 그렇게 어긋났다니까. 연하는 곧 산을 내려오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더랬지. 또 어긋났네 그려. 근데 그 민재 양반 참으로 순박했는데. 헌데 그런 와중 길가에서 만난 한 할매가 연하에게 말을 걸었지. 낭자,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뭘 하는가? 어여쁜 처녀가 어찌 그리 호롤단신이요? 제 운명 찾아 동쪽 가는 길이 왜다. 근데 자꾸 어긋나 버리니 하늘도 날 놀리는가 싶소. 허허, 운명은 다 놀리다 주는 법이라지. 어쨌거나 거 힘내서 가보시게. 연하는 곧 할매의 말에 기운을 얻었지. 그리고서는 보따리를 고쳐 메고 계속 동쪽으로 향했다오. 그러던 중에 한 안개 자욱한 산골에서 웬 여인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오. 이에 연하가 가까이에 가보니 아 글쎄 품에 갓난아기를 안은 채로 흐느끼는 여인이었다네. 연하가 다가가 묻자 아 마침 감사합니다요. 내 사정이 있어 그러니 이 아이 좀 잠시만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금방 돌아오겠소. 연하는 아기의 뽀얀 미소에 홀딱 반했더랬지. 이에 여인의 간청을 받아들어 아기를 품에 안았다우. 여인은 고맙다며 허겁지겁 자리를 떠났어. 연하는 아기의 고사리 같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는 바람에 가슴까지 따뜻해졌다니까.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여인이 오질 않는 것이었지.
연하온 아기를 안은 채로 근처 주막의 빈 방에서 하룻밤을 묵었다오. 그리고서는 아기를 노란색 비단천으로 감싸며 재우는 것이었지. 이 아기 어찌도 이리 사랑스러울까? 네 어미는 대체 이런 널 놔두고 어딜 간 것일꼬? 연하는 아기를 재우며 옛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지. 아기는 연하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다오. 아기의 뽀얀 볼을 쓰다듬는 그녀는 가슴까지 뭉클해지는 것이었지. 다음 날 연하는 아기를 안고 다시 그 자리로 갔더랬지. 아침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렸지만 여인은 코빼기도 안 보였다오. 연하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또 거의 해질 무렵까지 서성이기만 했더랬지. 그리고는 주막으로 돌아와 또 고민에 빠졌다니까. 그럼 이 아기 그 어미가 버리고 간 걸까? 내가 키우기라도 해야 하는 거면 아기를 어찌 데리고 다닌다냐. 그럼 그 어떤 남정네가 날 쳐다보겠느냐고 혼인은커녕 평생 홀몸으로 살 판이구만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여차로 제 가슴만 내리치던 연하는 아기를 방에 둔 채로 도망을 쳤다오. 한밤중 산길을 뛰어가며 눈물까지 흘렸더랬지. 근데 걸음이 자꾸만 멈춰서는 것이었소이다. 아기의 그 뽀얀 미소, 고사리 같은 손, 그리고 그 향내가 연하의 발을 결국 붙잡았다오. 그리고는 다시 주막 앞을 서성이고 있는 연하였지. 이내 다시 그 방문을 열어보는데, 아니 글쎄,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아기는 온데간데 없고, 웬 장성한 남정네가 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아기는 어디 간 거요? 이 순간 잠에서 깨어난 남정네였네. 그리고서는 연하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자세를 고쳐 앉는 사내였지. 낭자가 날 살렸구만. 어찌도 날 이리로 잘 데리고 와준 것이요. 날 구해줘 정말 고맙소이다. 낭자가 날 살린 거요. 아니 구하다니요? 난 그저 그 갓난아기를 구했으면 구한 것인데 어찌 당신이 이 방에 있는 것이요? 연하는 그저 머리가 핑 돌 뿐 자신의 이름이 정우진이라 밝히는 사내는 그저 아기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해맑은 미소만 보일 뿐이었소. 이에 놀란 연하는 주모가 깨자마자 하는 수 없이 그 아기에 대해 묻는 것이었지요. 주모, 이 방에 갓난아기 있지 않았소? 어젯밤에 분명 내가 아기를 재웠는데. 무슨 소리요? 아기 울음소리 하나 듣지를 못했구만. 저 방엔 저 양반만 있었던 것 같은데. 연하는 혼란 속에서 우진을 빤히 쳐다봤더랬지. 그의 맑은 눈빛, 어째 아기의 미소와 닮은 듯 한 것이었소. 설마 이 양반이 라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연하였소이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내저으며 또다시 우진을 바라보자 연하의 당황한 얼굴을 본 그가 환히 웃으며 말을 거는 것이었소. 낭자, 어찌 그리도 놀란 얼굴이요. 무슨 내가 귀신이라도 되는 줄 아시나? 허허, 내 은인인 것을 뭐 하나 겁낼 것 없소이다. 당신이 귀신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이나 내 아기가 사라졌으니 놀랄 수밖에요. 헌데 그 눈웃음 하나는 참 곱소이다. 대뜸 할 말이 없어 제 손만 만지작대는 연하였더랬지. 밖을 이래저래 둘러봐도 아기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질 않았으니 말이요.
그리고 나자 두 사람 주막에서 탁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시작했더랬지. 우진은 연하의 재치 있는 말씨에 곧장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었어. 연하도 우진의 순박한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오. 연하는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듯. 설마 이 남정네가 그 악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지만 그건 또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오. 근데 우진은 연하에게 연신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었지. 낭자, 내 목숨 구해준 은인인데 어찌 보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소이다. 어째 같이 길을 떠나며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요. 연하는 우진의 그런 진심 어린 눈빛에 이끌렸지. 그리고는 두 사람 함께 길을 떠났다오. 우진은 떠돌이 서생으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순박한 사내였어. 연하와 강가에서 시를 읊으며 웃고 장터에서 떡을 나누며 정까지 들었다니까. 연하 낭자, 이 강물처럼 내 맘도 막소이다. 낭자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소. 거 양반, 시는 잘 읊어도 마음은 그리 쉽게 주면 안 되는 법이라오. 그래도 그 말 참 고맙소. 두 사람은 곧 강가에서 물고기 잡기에 도전했더랬지. 연하는 그물 던지는 법을 우진에게 가르쳐줬어. 우진은 어설프게 그물을 던지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지. 연하는 배꼽 잡고 웃으며 우진을 끌어올렸다오. 거우진 양반, 물고기 잡는다더니 물에 잡혔소이다. 어째 이리 손을 내밀어 보시오. 아이고, 낭자 앞에서 망신살만 뻗쳤네 그려. 근데 어째 그 미소가 물고기보다 더 귀한 것 같소. 그리고는 연하의 손을 잡는 우진이었소이다. 헌데 그 힘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다시금 뒤로 넘어가며 연하를 회익하니 잡아 끌어버린 것이었소이다. 그러자 연하는 뒤뚱거리다가는 제암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만 것이었소. 아, 정말 구해준 사람한테 이러기 있소. 이에 우진은 미안하다는 듯 또 손을 내밀자 이번엔 연하가 다리를 걸어버렸다오. 그러자 더 큰 몸놀림으로 뒤로 낮아 빠지는 우진이었지. 아주 물에 흠뻑 빠진 생쥐꼴로 말이 외에다. 이후 연하와 우진은 물에 젖은 채 까르르 웃으며 강가를 걸었다오. 우진은 연하의 젖은 치마를 보며 얼굴에서 목까지 새빨개졌지. 연하는 그의 수줍은 모습에 더욱 마음이 다가갔다니까. 이에 일주일 만에 두 사람 진정한 짝꿍임을 느끼고 있었다오. 연하는 우진의 다정한 말투에 점점 빠져들었지. 설마 이 양반이 그 아기였던 걸까? 라며 또 농담 같은 생각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연하였건만 그의 곁이 따뜻하니 또 금세 편안해지는 것이었소이다. 그리고는 두 사람 결국 혼인을 약속을 하고 연하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소. 헌데 그 길을 가던 도중 연하와 우진은 장터에서 만난 한 꼬마에게 떡을 나눠줬더랬지. 꼬마는 연하의 노란 비단천을 보곤 눈을 반짝였다오. 그 천 정말 예쁘네요. 그건 어디서 나셨소? 이건 내 보물이란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보물을 얻으려면 떡 먹고 더 예쁘게 잘 자라야 한다. 그러자 꼬마가 그 천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 귀한 거면 내가 또 봤을 리가 있어? 어쨌든 떡은 고맙소이다.
이런 아이의 당찬 말에 그저 미소로만 화답하는 연하였소. 연하 낭자. 어째 꼬마한테까지 마음을 주다니. 어찌 그리도 마음씨가 곱소? 이런 우진의 칭찬에도 그저 그 꼬마 아이만을 바라보는 연하였소이다. 자신의 심성이 곱다는 생각을 평소 해본 일이 없는 그녀였으니까 말이요. 헌데 그들이 장터의 다른 자리를 거닐던 그때,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 장터 구석탱이에서 웬 여인이 고구마를 팔고 있는 것이었소. 헌데 등에 업힌 아기가 연하의 눈에 들어온 것인데, 아니 글쎄 그 연하의 노란색 비단천으로 감싸져 있는 것이었소이다. 이에 연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이었소. 아니 그 비단천 어디서 난 것이요? 그건 내 거와 똑같은 것인디. 이에 당황하는 여인이었건만 들쳐업은 아이만 다시금 끌어안고 있는 것이었소이다. 이에 자세히 그 아기를 살피니 분명 그 방 안에 있었던, 자신이 안고 이뻐했던 그 아기가 확실한 것이었소. 이에 다짜고짜 자신의 비단천을 들어보이며 그 여인을 추궁하는 연하였소이다. 우진이는 그저 연하에 올라간 언성을 막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러자 참다 못한 여인네가 말을 잇는 것이었소. 알았소. 네,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겠소이다. 그러니 제발 화 좀 삼가주시오. 애가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인은 곧 그 사정을 털어놓았다우. 그녀는 고구마는 물론이고 약초를 캐는 처녀 은주인 것이었지요. 그날도 산속을 헤매이며 이런저런 나무를 캐러 다니고 있었는데, 글쎄 산길에 쓰러져 있는 남정네를 발견하고는 주막으로 부축해 갔다는 것이었소. 분명 산길이 미끄러워서는 굴러떨어진 듯 보였다는 것이었지요. 근데 한밤중에 주막에 들어간 터라 그냥 빈 방에다가 남정네를 눕혀두려는데 웬 갓난아기가 자고 있었다는 것이었소. 은주는 2번 유산한 채로 남편마저 떠난 터라 아기를 끔찍이도 키우고 싶었다오. 그러니 그 한밤중에 몰래 아기를 데려간 것이라는데 내가 잘못했소이다. 근데 이 아기 너무도 사랑스러워 참아두고 갈 수가 없는 것이었소. 그러자 그런 은주와 함께 눈물이 생글생글 맺힌 연하가 그래도 고생 많았구려. 이 아기 내가 맡아뒀던 그 아기가 맞는 것을. 연하와 은주는 서로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더랬지. 연하는 곧 은주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했소이다. 우지는 그 모습을 보며 연하의 고운 마음씨에 다시 한번 반했다우. 나도 이 아기를 한 여인한테서 받아든 것이었소.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고민만 앞세우던 터에 당신이 데려간 것이었으니. 이런 연하의 말에 그럼 자신이 키우고 싶다며 더 꼭 아기를 끌어안는 은주였소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돕고 싶다. 진심의 말을 전하는 것이었소. 그리고는 우진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안도감에 미소를 짓는 연하였소이다. 우진이 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또 다른 웃음이 피식 하고 나와버린 그녀였지요. 그리고는 은주와 아기를 또 한 번 꼭 끌어안아주는 연하였소. 부디 이 아기 잘 키우시길 바라오. 홀로 사신다 하니 그러기가 결코 쉽진 않을 터 나도 아기를 위해 평생을 돕도록 하겠소. 그러니 힘내십시다. 이에 연하는 은주와 아기를 위해 보따리에서 쌀 한 대를 꺼내줬더랬지. 은주는 곧
눈물을 글썽이며 연하의 손을 잡았다오. 어찌도 이리 큰 은혜를 저도 이 감사함을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연하는 부모님을 만나 뵙고 우진을 인사시킨 후 집안의 여유를 보태어 은주와 아기를 도왔다오. 이후 우진과의 혼인식은 잘 올려졌고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더랬지. 그리고 그 아기 또한 가까이서 사는 은주 곁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났다오. 그리고는 그 아기 훗날 큰 재상이 되어서는 연하 부부와 은주를 평생토록 잘 모셨다니까. 어찌됐든 연하와 우진의 신접살림을 보려 혼인 후 자주 놀러오는 은주와 아기였어. 은주도 연하의 도움으로 작은 기와집을 얻을 수 있었더랬지. 그리고는 아기 또한 은주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났소이다. 은주씨, 아기가 어찌도 저리 잘 큽니까? 정말 제 부모 잘 만난 덕을 제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요. 연하님 덕에 우리 모자가 매일 웃는다 안 합니까요. 이 은혜 평생 갚아야 하니 우리 같이 웃으면서 오래오래 잘 사십시다. 연하는 그 고운 마음으로 이런 새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었소이다. 인생이란 사랑과 나눔으로 운명을 여는 것이라 했거늘 이렇게 마을은 곧 행복한 웃음과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더랬지요. 연하는 늙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그 점쟁이 영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오. 고운 마음이 운명을 바꾸고 사랑으로 새 인연을 이어간 자신의 이야기를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말이외다. 그럼 여러분한테도 이런 연하의 비단천과 같은 아름다운 인연이 운명처럼 함께 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